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실질적인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 추방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박세준 씨의 실제 삶의 기록이 있는데요. 7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 육군에 입대했죠. 그리고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서 부상을 입어서 그 공로로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고 명예롭게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추방 명령을 받고 말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박세준 씨의 이야기는 군 복무 후에 겪게 된 심각한 PTS,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고 이게 결국 추방 명령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군 복무와 정신 건강, 그리고 이민법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얽힐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세준 씨의 사례가 유일한 게 아닙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4명의 미군 참전 용사들이 그와 비슷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참전 용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직 군인이 125명이나 되고요. 심지어 그 가족들 248명 역시 지금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전용사 이야기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족 추청 이민 청원서의 하루 평균 승인 건수가 단 한 달 사이에 거의 40%나 뚝 떨어졌습니다. 2월만 해도 하루에 850건 정도 처리되던 게 3월에는 500건도 채 안 되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235만 건이 넘는 가족 이민 신청 서류가 그냥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85%가 6개월 넘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참전 용사부터 합법 이민을 기다리는 가족들까지 그 원인은 바로 특정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핵심은 추방 우선순위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참전 용사인 경우에는 추방을 낮은 우선순위로 둬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이 지침을 아예 없애버리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 없는 원칙은 비단 참전 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이민의 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추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미 국무부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비자 발급 건수가 작년보다 11%나 줄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는 감소 폭이 무려 30%가 넘어요. 일부 가족 비자도 27%나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책을 두고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행정부 쪽에서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나 우수한 학생들의 이민을 막는 건 결국 미국의 경제와 혁신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가 개인에게 했던 약속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 말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 한마디가 박세준 씨와 같은 참전 용사들이 처한 이 모순적인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복무에 감사하는 방식은 그들과 그 가족들을 추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